앞선 동영상과 이어져서 생각해 볼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는 그 어떤 의식의 구조가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권위주의, 그 반대로 비권위의 문제, 이 문제하고요. 기능주의적인 인간관계, 또 한 가지는 그 옆집 논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 이 세 가지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맨 처음 권위주의라는 거는 그 조선시대부터 그 사회 자체가 위아래의 차이를 강화시켰고, 또 인간관계 자체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누가 권위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가족 관계나 직장의 상사, 그렇지 않은 직급, 또 특히 군대의 서열, 에서의 권위적, 비권위적, 사회 전체가 이렇게 권위와 비권위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서열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볼 때는 여성들의 불만이라는 거는 남성의 권위만 존재한다고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하나의 하급 존재로서 남성이 모든 것을 가장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성은 그냥 부대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때, 즉 이때의 남녀 성 평등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평등 문제라는 것이 여성은 여성의 일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일이 있다고 구분지어질 때, 차라리 이걸 구분지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권위다 비권위다의 인식을 떠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여성들은 애를 낳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겪기 때문에도 그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남성보다는 다른 감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도 육아를 굳이 다른 사람, 할머니도 좋고 또는 보모 같다 그러나요? 그런 아줌마도 좋고 이모라도 좋고, 자기가 낳은 애를 자기가 아주 어렸을 적에 자기가 키울 수 없다는 거, 애가 어렸을 때 키울 수 없다는 거는 애를 위해서도 불행하고 본인도 그런 모성애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가족관계에서조차도 애는 애로서의 할 기능이 있다는 거죠. 또 엄마는 엄마의 기능인데, 이제는 엄마가 직장맘일 때는 남녀 구별이 없다는 것은 그 육아에 책임이 없는 거죠. 무슨 책임이라기보다도 그런 끈끈한 감성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기능적이야.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남녀도 평등해.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나눠서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사실은 밖에서,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입장에서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게다가 돈도 벌어오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일을 남성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성은 집에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육아에 충실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나눠서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은 여성의 일을 충실히, 육아면 육아, 또 가정의 집안일, 그건 여성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렇지만 이제 여성이 직장맘일 때는 둘 다 돈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린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당연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굳이 예로 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와 그 트럼프의
부인인 멜라니아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는 처음 그 몇 년 동안은 사회에 그러니까 얼굴을 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아에 굉장히 자기는 충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굉장히 자기 생활을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의 직이라든가 유명 인사가 되면 조금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편이잖아요. 사리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솔직하게 자기는 그 육아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와 애의 관계라는 거, 그 모성으로 얽혔다는 건 진짜 축복이죠. 그런 감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든 게 기능주의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라는 생각에만 일념에만 사로잡혀서 있는 경우가 글쎄요 더 많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옆집 논리는 매체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개, 돼지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라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것이야 말 않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전체적인 생각을 고정시켜가지고 한 방향으로 쭉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사회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적고 어렸을 때부터 적고 또 어렸을 때 특징이 여기 사회는 자기가 싫으면 싫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오를 분명히 해주는 그런 아이로 어렸을 때부터 키운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뭐든지 그 전체가 끌고 가는 것에 네 하는 그런 예스맨으로 키워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게다가 매체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가치를 주입시켰을 때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가치가 단일화된 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곧 또 옆집이 뭐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내 친구가 뭐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너무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를 단 한 가지의 가치관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쉬운 거죠. 권위적인 사회에다가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데다가 자기 개별적인 생각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을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애들로 하여금 자기가 싫은 거는 싫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주의죠.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있어야만 안 좋은 상황을 당했을 때 자기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도 여성들이 싫다고 그거를 반발하는 그런 것이 많아질 때 오히려 그 사회가 바로잡힐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기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낙태조차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게 생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물론 제가 뭐 낙태를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 속도감이 너무 심하고 그 일괄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랑을 한다, 로맨스다 하면은 몸을 허락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성욕의 해소가 아니죠. 성욕이 해소다 그러면 향락주의로 갈 때 지금 많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향락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성욕 자체를 물질적인 성향이 커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향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자기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로맨스를 한다. 뭐 과거에 한 5, 60
때에 많이 그런 애정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풋풋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과 현재의 그런 향락주의로 마구 가버리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에 그 향락주의로 갈수록 진짜 애정, 사랑의 개념이 그 감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인 잣대로 현재 사회가 개인들을 조건 지어주고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그 러브 호텔이 한때 많아졌고 뭐 향락적인 사업이 너무 많이 왕성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그 나름대로의 가정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을 건가 말 건가,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그 사랑, 애정, 이런 거가 풍부한 그런 사회에서는 좀 더 그 짝을 만날 가능성이 많죠.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갖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그 감성 자체가 기능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게 될 때, 그리고 돈의 가치가 앞서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육아를 통해서 여성들이 얻는 행복감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 시대의 여성들이 모성애가 더 풍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진짜 낙태를 너무 하고 싶은데도 못해서 할 수 없이 애를 가졌다,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굳이 말을 하자면 과거 시대의 여성들이 모성애가 적었다, 그런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든지 그 물질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진 한국 사회에 또 기능주의적으로 인간관계를 보기 때문에 현재에조차도 그 사랑이라는 또 모성애라는 그런 순수한 개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추상적인 생각은 좀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점은 가령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랑 그러면 기독교적인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사랑이 가장 우선적이고 위대한 개념이다라고 그러지만 불교에서도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비심이 들려면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평행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애정 문제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랑할 기회가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아가페적인 사랑이 모성애랑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 무조건 주는, 위에서 아래로 주는 사랑이고, 그리고 물질과 상관없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모성애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로스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give and take로 조건이 있는 사랑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것이 나만 사랑하는 경우. 근데 이게 물질적이란 말이죠. 나 중심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편하면 되는 사랑, 되는 인간관계가 될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